서울의 추운 겨울밤,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다혜는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명한 목사로 보수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다혜에게 순결과 전통은 삶의 유일한 규칙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다슬의 눈빛이 다혜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다. 다슬은 자유로운 영혼의 예술가로 그녀의 미소는 다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약속하는 듯 했다. 왜 그렇게 봐? 다슬이 물었고 다혜는 대답 대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다혜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다혜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의 유혹에 너무 약해. 너는 다르지? 라고 물었고 다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다슬의 얼굴이 맴돌았다. 대학 캠퍼스에서 다시 만난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다슬은 나는 항상 솔직하게 살아. 너도 그래? 라고 말하며 다혜의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함에 다혜는 당황했다. 나는. 가족 때문에 다혜가 중얼거렸지만 다슬은 웃으며 가족은 이해할 거야. 사랑은 숨길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다혜에게 충격이었다. 사랑. 그녀는 그 단어를 자신의 감정에 붙일 수 없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 동성애는 죄였다. 저녁이 되자 다혜는 다슬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다슬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부모님은 처음에 화를 내셨지만 결국 받아들이셨어. 다혜는 부러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우리 집은 달라.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는 항상 정상적인 삶을 강조하시지. 다슬은 다혜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너의 삶은 내 거야. 나랑 함께 할래? 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다혜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성경을 펼쳐보았지만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밤새워 고민한 끝에 다혜는 다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다슬은 다혜를 끌어안았다. 두려워하지 마. 하지만 다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다슬은 사랑은 옳고 그름이 아니야. 느끼는 거지라고 대답하며 다혜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 키스는 다혜의 세계를 뒤집어 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다혜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변한 건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버지는 교회에서 동성애는 사탄의 유혹지라는 설교를 했고 다혜는 그 자리에 앉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다슬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다슬의 메시지가 계속 왔고 다혜는 그 유혹에 저항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다. 다혜는 주말에 몰래 다슬을 만나며 자유를 맛보았지만 집에서는 완벽한 딸 역할을 해야 했다. 어머니는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었고 다혜는 웃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쌓여갔다. 다슬은 언제쯤 가족에게 말할 거야? 라고 재촉했지만 다혜는 아직 아니야. 기다려 라고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혜의 동생이 그녀의 휴대폰을 보고 다슬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언니, 이게 뭐야? 동생의 물음에 다혜는 창백해졌다. 그녀는 동생에게 비밀로 해줘라고 애원했지만 동생의 눈빛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다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만약 이 사실이 아버지에게 알려지면 그녀의 삶은 끝날 터였다.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다혜의 동생은 결국 어머니에게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다혜를 불러 세웠다. 이게 무슨 짓이니? 여자랑. 그건 죄야. 어머니의 눈물 어린 비난에 다혜는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사랑해요. 그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야. 병이야. 치료받아야 해. 다혜는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반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슬에게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다슬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다. 다혜는 솔직히 털어놓았고 다슬은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혜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알게 된 건 어머니의 실수였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다혜가 여자를 으라고 중얼거렸고 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럴 리 없어. 그는 다혜를 방으로 불러 세웠다. 내 딸이. 이건 사탄의 짓이야. 아버지의 분노에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제 감정을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성경을 집어 던지며 치료받아라. 아니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다혜는 집을 나와 다슬의 집으로 갔다. 다슬은 그녀를 안아주며 턱이 있어. 나랑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혜는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라고 중얼거렸다. 다슬의 집에서 지내며 다혜는 자유를 느꼈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느꼈다. 다슬은 사회는 변하고 있어?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라고 위로했지만 다혜는 뉴스를 보며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다는 걸 알았다. 서울의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을 보며 부러웠지만 자신들은 숨겨야 했다. 그러던 중 다혜의 친구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문을 퍼뜨렸다. 다혜가 여자랑 산데 그 소문은 대학으로 퍼졌고 다혜는 강의실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변태라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다혜는 수업을 포기하고 나왔다. 다슬은 무시해. 우리는 강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혜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싹트기 시작했다. 가족의 압력은 더 세졌다. 아버지는 교회 신도들에게 내 딸이 유혹에 빠졌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어머니는 매일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와 치료받자라고 애원했다. 다혜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엄마, 나 행복해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울었고 다슬과의 관계도 긴장감이 쌓였다. 다슬은 왜 항상 가족 생각만 해? 나도 내 가족이야 라고 화를 냈고 다혜는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결국 다혜는 가족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교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할게. 하지만 그 여자와 헤어져 라고 말했다.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노력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배신의 시작이었다. 다슬에게 돌아온 다혜는 잠시 거리를 두자라고 말했다. 다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가족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야? 다혜는 잔이야?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변명했지만 다슬은 거짓말. 너는 항상 도망치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다혜는 가슴이 찔렸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가족의 환영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상담을 받으라고 강요했고 다혜는 순종했다. 상담사 앞에서 그녀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슬을 그리워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자신의 도덕적 갈등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랑인가, 가족인가? 상담이 시작된 후 다혜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상담사는 동성애는 선택의 문제야.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다혜는 그 말이 맞는지 의심했다. 밤마다 다슬의 꿈을 꾸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죄책감이 밀려왔다. 가족은 그녀를 감시했고 휴대폰을 확인하며 그 여자와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다혜는 순종하는 척했지만 몰래 다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싶어 다슬은 나도. 하지만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 대화는 점점 싸움으로 변했다. 다슬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호기심이었어 라고 비난했고 다혜는 아니야. 두려워서 그래 라고 울었다. 대학에서 다혜는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고 소문은 더 퍼졌다. 목사의 딸이 레즈비언이래. 그 말은 다혜의 귀에 메아리 쳤고 그녀는 강의실을 피해 도서관에 숨었다. 그곳에서 우연히 다슬을 만났다. 다슬은 눈이 붉어진 채 왜 여기 있어? 나 피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다. 다혜는 미안해. 가족 때문에. 다슬은 한숨을 쉬며 가족은 영원하지 않아. 하지만 사랑은 선택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다혜는 다시 끌렸다. 그들은 도서관 구석에서 키스했지만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했다. 다음 날 그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서울대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스캔들이 터지자 아버지의 교회는 흔들렸다. 신도들이 목사님 딸이에라고 수군거렸고 아버지는 다혜를 불러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다혜는 죄송해요. 하지만 제3이에요 라고 반항했다. 처음으로. 어머니는 울며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애원했다. 다혜는 집을 다시 나와 다슬을 찾았지만 다슬은 이미 상처받아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했다. 너는 항상 가족을 선택하네. 나는 피곤해. 다혜는 무릎 꿇고 제발 나랑 있어줘라고 빌었지만 다슬은 고개를 저었다. 그 배신의 순간 다혜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뉴스에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보수 단체들이 시위를 했다. 다혜는 그 시위 현장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마이크를 잡고 동성애는 죄악이다 라고 외쳤고 다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다슬에게 연락했지만 다슬은 응답하지 않았다. 외로움 속에서 다혜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상담을 그만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강해져. 사회는 변할 거야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다혜의 마음은 여전히 갈등했다. 다슬과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카페에서 만난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다슬은 요즘 어때? 라고 물었고 다혜는 가족과 싸웠어. 너 없인 못 살겠어? 라고 말했다. 다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다혜를 찾아와 교회를 그만두겠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다혜에게 충격이었다. 아버지의 희생.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사랑의 자유인가, 가족의 안녕인가? 그 갈등 속에서 다혜는 밤새워 울었다. 아버지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교회 신도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어머니는 다혜에게 내 탓이야. 돌아와 라고 전화했다. 다혜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아빠,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내가 왜 이라고 중얼거렸다. 다혜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해요. 하지만 저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이건 안 되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다혜는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다슬에게 자빠가 아파. 어떻게 해? 라고 물었고 다슬은 가족을 선택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다슬은 상처를 숨기며 혼자 지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다예는 항상 도망쳐 라고 털어놓았고 친구들은 포기해. 내가 아파 라고 조언했다. 다슬은 그림을 그리며 감정을 풀었지만 모든 그림에는 다예의 얼굴이 있었다. 그러던 중 다슬은 다른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며 데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예에게 있었다. 다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한 만남이었다. 거리에서 다슬과 다른 여자를 본 다예는 충격을 받았다. 배신이야. 그녀는 다슬에게 달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소리쳤다. 다슬은 너가 먼저 버렸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 싸움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이 상처 입혔다. 다예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대화했다.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받아들여주세요. 어머니는 울며 어떻게? 사회가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했다. 그건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다예는 직장에서 해고 위협을 받았고 레즈비언은 안 돼 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다슬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슬은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해 라고 말하며 헤어짐을 선언했다. 다예는 제발이라고 애원했지만 다슬은 떠났다. 그 손실의 대가는 컸다. 다예는 우울증에 빠졌고 밤마다 후회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예는 스스로를 찾기 시작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강해져. 싸워라고 격려했다. 다예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목사의 딸로서의 고백시라는 제목으로. 그 글은 바이럴이 되었고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그 글을 보고 내가 용감하네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서서히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다슬은 멀어졌다. 다예는 다슬을 찾아가 미안해. 이제 나 자신을 받아들였어 라고 말했다. 다슬은 늦었어. 나는 이미 다른 길을 가라고 대답했다. 그 말은 다혜에게 최종적인 타격이었다. 사회적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고 다혜는 시위에 참여했다. 플래카드를 들고 사랑은 자유다 라고 외쳤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 아버지는 생각해봤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다예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다슬의 빈자리는 여전했다. 그녀의 선택은 사랑을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그 대가는 컸다. 다혜의 삶은 서서히 안정되었다. 가족과의 화해는 느리지만 진행되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사랑은 판단하지 말라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신도들은 놀랐다. 어머니는 다혜의 손을 잡으며 미안해. 이해하려 노력할게 라고 말했다. 다혜는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다슬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 애썼지만 다슬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서울의 거리를 걷다 우연히 다슬을 만난 날, 다혜는 잘 지내? 라고 물었다. 다슬은 미소 지으며 너는 그 대화는 어색했지만 과거의 상처를 회상하게 했다. 다슬은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 새로운 연인과 함께 예술 활동을 하며 행복을 찾았지만 가끔 다혜를 생각했다. 그때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다혜에게 우리는 서로를 성장시켰어 라고 말했다.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지만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혜는 활동가로 변신해 강연을 했다. 내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변화가 필요해요. 그 강연은 박수를 받았고 다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밤에 찾아왔고 다혜는 상담을 받았다. 왜 사랑과 가족을 둘 다 가질 수 없었을까? 상담사는 선택의 결과야. 하지만 내가 강해졌어 라고 말했다. 다혜는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람들은 용감하다라고 댓글을 달았지만 비난도 있었다. 죄인이라는 말에 다혜는 상처받았지만 무시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신의 것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그 말은 다혜에게 감동이었다. 하지만 다슬의 소식을 들은 날, 그녀는 다시 흔들렸다. 다슬이 결혼한다는 소문. 축하해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그 침묵은 다혜에게 최종적인 이별이었다. 그녀는 한강에서 혼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사랑의 대가, 배신의 아픔, 식탁의 선택. 모든 게 그녀를 변화시켰다. 이 이야기에서 다혜의 선택은 옳았을까?